여러분 이거 꼼수 중에 하나예요. 꼼수 중에 하나예요. 실기 전형이라 해놓고 사실 학종이랑 똑같다 그랬죠.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전에 고려대 동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에서 더 중요시하게 다루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인원수의 배분이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세종인재라고 교과 전형 40명짜리 만들어졌고, 미래인재 전형 다 해봤자 122명이고, 사실 볼 게 없어요. 일반 전형.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대 세종은 좀 정시로 가는 학교다. 수시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학교는 아니다. 그래도 면접 컨설팅 때 도움 달라고 문의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그 합격자들의 내신 컷이라든가 이런 것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전형 요약 살펴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 교과 100 전형, 미래인재 전형은 당연히 최저가 없고요. 특별 전형 중에서 세종인재와 사회공헌자, 그다음 교육인대 기회연등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네요. 보시면 여기 2019년 1월 이후 졸업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있는 전형이 지금 미래인재 전형하고 사회공헌자, 교육기회, 그다음에 글로벌 스포츠인재 이렇게 되네요. 모두가 다 미등록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분석할 부분은 없어 보여요. 모집 단위 모집 인원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및 정보공학과가 지금 학업 능력고사 전형으로 적성이죠, 적성. 적성 전형으로 40명 선발하는데요. 이거 말고는 그렇게 인원수가 좀 되거나 매력이 있거나 그런 학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합경영학부 내에 글로벌 경영 전공이 있는데 이 전형 역시 적성고사로 50명 선발하니까 문이과는 각각 아까 보신 전자정보공학과와 글로벌 경영 전공으로 몰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리과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인원수 많은 게 경제정책학 전공이네요. 그래서 이 전공으로 적성고사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의 내신은요 3.31에서 3.48, 자연계열이 3.44에서 3.56 이 정도니까 자연계열이 약간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는 그 학생부 전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능력고사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인문계열이 4.41에서 표준편차 0.59니까 거의 5등급에서 딱 컷이 됐네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4.41에서 역시 표준편차 0.54 정도로 4.9에서 컷이 됐습니다. 그래서 6등급부터는 어차피 가망이 없어요. 왜 가망이 없냐면 이 점수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교과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반영될 때 6등급부터 감점폭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선발되는 학생들의 총 내신은 거의 끄트머리가 4.9, 5.0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개수도 다 밝혔어요. 정답 개수 중에서 평균 경우는 인문계열에 26개, 그 다음에 상위 75%가 24.2개였다고 밝혔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평균이 27.1개, 그 다음에 상위 75%가 25.6개로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적성고사 한 번 더 보시면 교과이고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고 수능 최저는 있다. 그래도 역시 고려대라서 정리를 좀 잘 해놨고 이 내용만 봐도 크게 의문이 가거나 좀 덜 명확하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최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국어 3등급 이내 또는 수학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탐구의 2과목 합이 6등급 이내. 합이에요. 합. 평균으로 내는 게 아니고 합이에요. 그러니까 3, 3도 되고 2, 4도 되고 2로도 되는 겁니다. 4개 영역 등급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것만 잘하면은 이 시험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6등급의 내신이라면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합격자 내신 컷을 보고 표준 편차를 봤을 때 4등급 후반이면 거의 컷이라고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학과들은 수학 가만 지원할 수 있고 과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이라 하더라도 컴퓨터융합 소프트웨어나 전자 및 정보공학, 생명정보공학, 식품생명공학, 환경시스템공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이나 나형도 볼 수 있네요. 대신에
과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형 과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또 국가통계전공과 빅데이터 전공 자유공학부의 경우에는 가형, 나형 둘 다 되고 사탐, 과탐 다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거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교과가 60%예요. 교과 60%라서 문제는 평균적으로 다 25개, 26개, 27개 이렇게 맞추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의 내신으로 가는 전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역시 최저가 있고요. 아까는 교과 60%에 적성 40%였는데 이거 교과 100으로 한 전형이라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이제 이득이라고 보이고요. 최저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국어나 수학은 3등급 이내면 되고요. 영어는 2등급 이내, 탐구는 이 과목 한 6등급 이내를 맞추면 됩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122명 선발하는 학종 전형인데요.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명 정도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자습서랑 면접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합격도 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지원이 되고요. 사실 외국 고등학교라면 거의 100% 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지역인재 전형인 세종인재 전형인데요. 교과 100으로 하는 세종인재 전형을 1명 선발하고 4명 선발하고 2명 선발하고 이런 식인데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는 아까와 동일하고요. 과별로 가형을 쓸 수 있다, 나형을 쓸 수 있다 이것도 다 동일한 장학금을 보실까요? 안암 장학금은 지금 수능 지적 응시 영역 중 이게 영역 1등급이며 나머지 영역 모두 2등급 이내인 자로서 그러면 그대로 세종을 안 쓰죠. 이건 좀 너무 양아치인데요. 주로 많이 주는 게 면학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곤란자고요. 이거는 거의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전형 취지는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미래형 인재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차이점은 전형상 실기 위주로 분류해서 특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꼼수 중에 하나예요. 꼼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려대 보고 왔잖아요. 고려대에서 어땠어요? 실기 전형이라 해놓고 고려대 특기 전형이 사실 학종이랑 똑같다 그랬죠. 채점한 방식이. 다만 실기 위주로 분류한 이유는 특기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자유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전공적 합성, 창의적 발전성, 인성. 그렇기 때문에 미래인재 전형은 당연히 실기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공인어학 선정을 제출할 수 있고 교회 수상 실적, 교회 대회 참가 내용 다 쓸 수 있습니다. 학교외 기관에서 한 거 증빙서로 써도 됩니다. 면접평가는 2인 이상의 면접위원과 10분 이내에 면접을 하고요. 작년에 이 전형도 2명 정도 저희 쪽에 먼저 연락이 와서 다 도움을 드렸고 다 합격이 됐습니다. 전공별 인재상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면접 보실 때 글로벌 비즈니스다, 한국한 전공이다, 중국 전공이다. 글로벌 소통 역량은 당연히 필수로 필요하겠죠. 경영 전공이다 하면 창의적 사고 역량, 국제적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학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꼭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고 오히려 정시 입시에서는 세지만 이게 끝이거든요. 이 페이지가 끝이에요. 51페이지가. 정시에서는 굉장히 세지만 수시에서는 일단 인원수가 적어서 관심사에는 좀 벗어나 있는 학교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고려대와 다른 점은 미래인재 전형을 특기자 전형으로 봐서 공인어학 성적이든 뭐든 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동영상은 광운대학교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는 비밀 댓글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개인적인 것을 물어볼 때는 자기 거를 아예 까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비밀 댓글로 물어보시려면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